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빅데이터 센터 박정환입니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 예측 미래 예측 하시는 분이 샘 데이비스라고 유명 인사십니다. 그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했고요. 미래는 현재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존재하는 기술 정보 중에 가장 핫한 것이 특허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두 개의 그래프는 출원 그래프입니다. 특허 출원 그래프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좀 큰 기술 분야고, 오른쪽은 햅틱 기술입니다. 아주 작은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좀 큰 기술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정점을 찍은 이후 7년 후에 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햅틱 기술 같은 경우는 93년에 기술이 나온 이후로 쭉 올라갑니다. 2004년에 정점을 찍고 2008년에 삼성 햅틱폰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 처음 기술이 나왔을 때는 붐이라면서 다 달려듭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러다가 정점을 찍고는 뭔가 기술 장벽이 발생을 하고 쭉 내려갑니다. 추론 특허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술의 해결 사안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다시 붐업하면서 달라들게 모든 사람들이 R&D 투자를 하고 특허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상용화 응용 기술이 나오고 충분히 기술이 무르익게 되면은 5년에서 7년 후에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햅틱 기술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서 무르익었을 때 4년 후에 정도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런 특허 출원 그래프를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LCD 그래프인데요. 2011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버립니다. 특허 출원에서 7년 후에 시장조차도 추월당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조선산업입니다. 2002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합니다. 7년 후에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수출이 1위가 됐고요. 다시 2011년에 한국이 역으로 다시 한번 추월합니다. 현재 한국이 1위를 뺏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 출원은 상품의 시장 출시보다 최소 3년, 작은 기술은 3년, 큰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정도 선행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산업 분야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2019년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수소, 바이오 헬스, 차세대인데요. 환경 분석과 정량 진단까지 해서 산업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위기 신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미래 유망 기술을 찾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밑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LED, OLED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퀀텀 다카 마이크로 LED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그 사지선다형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출원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부상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출원을 많이 했느냐, 곧 어느 나라가 주도하느냐입니다. 국내 주도고 해외 주도인데 보시면 LCD, OLED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PDP는 쭉 내려가고 있는 기술이고요. 퀀텀닷은 부상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좀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LED는 부상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두 개 다 부상 기술이기 때문에 부상 기술 두 개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 다 넥스트 기술입니다. 그리고 퀀텀닷이 마이크로 LED보다 조금 크죠. 이게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LED가 좀 초기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시장을 봤더니 현재 시장 규모나 차세대 전망도 마이크로 LED가 좀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했더니 애플이라든지 소니, 대만 홍하이가 마이크로 LED 쪽에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 LED는 도입기 기술이긴 한데 한국의 반도체나 LED 기술 고려 시에 기술 개발 경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를 한번 더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증가한다.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할 분야고 해외가 주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약하고 해외가 주도한다면 정부 쪽에서는 R&D 투자할 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마이크로 LED가 그 영역에 속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 LED를 유망 R&D 기술 분야로 먼저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보면은 초정밀 전사, 칩, 디스플레이 구현, 응용 기술이 있는데 초정밀 전사 기술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 성숙도라든지 주요 출원인 출원 동향,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출현하는지 어떤 빈도 같은 특허 분석 기법들을 동원해서 부상 기술을 탐색을 했고요. 결국 유망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유망 과제로 도출한 다음에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략 과제를 도출했고요. 이것을 산학연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그 방법론과 결과를 다 공유해서 유용성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 전략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근데 하지만 해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더니 와이포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을 봤더니 거기다가 통계 데이터 센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 정보 플랫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특허 DB 및 특허 분석 프로그램. 뭔가 요즘 빅데이터와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화 그리고 뭔가 공유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도 특허 빅데이터 온라인 공유 확산 쪽의 전략을 삼았고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강화에도 저희가 뜻을 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면 와이포를 보시면은 전 세계 특허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이슈 기술 특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특허 동향 보고서 내고 있고 EPO도 보면 유럽 특허청도 보면은 유망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별 특허 기술 동향 조사인데요. 우리가 산업혁신 전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2018년 조사 테마는 이렇고 매년마다 이 정도 테마에 대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관심 기술, 민간 그리고 35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 동향을 매년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도 산업혁신 전략을 19년도에 시범으로 해봤지만 2020년부터는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주요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하나의 전략으로 뽑았습니다. 이 세 개의 전략을 기본 추진 과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 방향은 어떤 특허 빅데이터 관련 공공 민간기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R&D가 직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유망기술 도출했다면 이제부터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으로 유망기술 도출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격형 R&D에서 혁신 선도형 R&D로 최종 목표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자입니다. 이 전략에 의해서 현재 2020년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밑분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작년에 해봤던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전략이 유용성을 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야 될 주력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술 전문가 그룹 자문을 좀 더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군집화, SNA 분석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좀 더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5개 기술 분야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꾸준히 지속해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게 어떤 군대로 말하면 정의 주력군이라면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신속 대응군도 있어야 될 겁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허로부터 기술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코로나일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고요.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특허를 다 뽑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관련된 특허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감염병 관련 특허를 뽑아서 가장 코로나19와 가장 근접한 특허를 심층 분석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우리 기업들에게, 우리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해외 특허와 우리 기업들이 부딪힐 수 있는 특허, 어떤 중복되는 특허들에 대해서 대응책해서 특허 전략을 우리 기업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온라인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각종 공공기술이나 민간 쪽에서 다양한 특허 분석 결과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한 번 더 가공하고요.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한 특허 동향입니다. 특허 빅데이터가 보통 몇만 건에서 몇십만 건의 특허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 추출하는데 유효 특허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사실 분석의 반이나 3분의 1에서 반 정도 장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속하고 또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삼고 유효 데이터 추출하고 노이즈 제거해서 전 산업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빅데이터 AI 기법을 도용해서 자동화시킬 예정입니다. 이건 내부에서만 쓰일 거고요. 요걸로 해서 추출된 유효 특허는 특허 분석 전문가가 2차로 다시 분석을 합니다.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기술 위기신호 찾고 유망기술 정책 지원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R&D 과제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지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공공과 민간의 특허 데이터 서비스를 좀 허브화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특허 관련 빅데이터 사이트를 저희가 그 정보에 대해서 통합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나 타국 특허청의 특허 빅데이터 사이트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다시 가공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민간 IP 서비스 업체별 특징, 제공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문 인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석 전문 인력과 전산 전문 인력을 강화해서 분석 역량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반 기업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특허 분석의 지표 방법론을 연구하고 산업 정책이나 경영 시스템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좀 더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과 협업이 가장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체계도를 만들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민간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면 R&D 전문기관과는 저희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고 활용까지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과는 산업기술 특허 관련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중소기업 공동지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자산서비스협회와는 민간 특허 분석 전문 업체의 역할 및 시장 확대를 같이 협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는 민간의 AI 빅데이터 기술을 저희가 도입하고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망 특허나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국가 특허 빅데이터 운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